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처할 때 작동하는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방식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 내면에는 질서 그리고 카오스라는 정반대의 힘이 늘 공존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는 이 두 가지 인지 스타일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위기가 딱 터져서 공들여 세워둔 완벽한 계획이 그야말로 산산조각 났을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보지 뭐 하면서 본능적으로 그 상황에 맞춰 새로운 길을 척척 찾아내시나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계획하는 사람 대 즉흥적인 사람, 두 가지 인지 스타일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지과학을 들여다보면 정말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난 무조건 계획형이야 혹은 난 완전 즉흥파야 라고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나란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구조와 안정을 간절히 원하는 질서적 사고, 그리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카오스적 사고가 같이 살고 있는 셈이죠. 이 두 가지 성향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질서적 사고를 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구조화되어 있고 패턴이나 논리를 사랑합니다.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데 완전 탁월하죠. 그런데 반대로 카오스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요, 불확실성 그 자체를 그냥 즐겨버립니다.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직관을 발휘해서 눈앞의 문제를 쓱쓱 해결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다음으로 두 번째 파트, 불균형의 문제, 즉 지나치게 구조화된 사회에 대해 알아보죠. 가만히 보면 우리 현대 사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질서적 사고를 편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주변만 둘러봐도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동네 공터에서 아이들이 모여 즉흥적으로 야구를 했다면 요즘은 꽉 짜인 스케줄에 맞춰서 공식 리틀리그를 뛰잖아요. 대학 교육도 이미 정해진 빡빡한 커리큘럼만을 따라가야 한다고 가르치고요. 심지어 병원마저도 너무 고도로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겪는 혼란스럽고 복잡한 감정들보다는 정해진 진단 매뉴얼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카오스적 사고방식은 좀 억울한 취급을 받곤 합니다. 뭔가 게으르다거나 산만하다거나 심지어 사회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툭하면 오해를 받곤 하죠.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카오스적 사고는 본질적으로 전체적인 그림, 즉 게슈탈트를 꿰뚫어보고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훌륭한 과정이거든요. 이걸 단순히 단편적으로만 보고 약점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건 솔직히 너무 불공평한 일이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상황을 확 뒤집어서 카오스의 숨겨진 힘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휙휙 변하는 세상에서는 그동안 질서에 묻혀있던 카오스의 진짜 슈퍼파워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미래 충격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평소에 미래를 꼼꼼히 예측하고 계획하는 데 익숙한 질서적 사고자들은 아예 예측조차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 빵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장기간 세워둔 계획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 길을 잃고 큰 충격에 빠지며 말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도 안 잡히고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기존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상황. 바로 이때 멘붕에 빠진 질서적 사고자들을 대신해서 카오스적 사고자들이 등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엄청난 혼돈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기회를 찾아내고 즉각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면서 세상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데 엄청난 재능을 발휘하거든요. 완전 구원투수 같은 존재죠? 게다가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뉴스와 즉각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미래와 현재가 하나로 합쳐져 버리면서 질서적 사고자들이 무언가를 꼼꼼히 예측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시간 자체를 완전히 빼앗아 버린 겁니다. 반면에 매 순간이 혼란스럽고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현대의 미디어 환경은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빠르게 적응하는 카오스적 사고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물 만난 고기처럼 완벽하게 유리한 무대가 되어줍니다. 참 재밌게도 이런 생각의 차이는 우리가 글을 쓰는 방식에서조차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질서적 성향인 분들은 글을 쓰기 전에 개요부터 아주 철저하게 짜고 요점을 직접적이고 논리적으로 쫙 전개하죠. 하지만 카오스적 성향을 가진 작가들은 일단 씁니다.
글을 써 내려가는 그 행위 자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솟아나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은유를 활용하면서 글이 진행되는 대로 통찰력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도록 하는 아주 매력적인 방식을 쓰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러한 질서와 카오스의 대립이 대중문화와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심리 이론들, 사실 우리에게 친숙한 역사적 인물이나 작품들 속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아주 엄격한 결정론적 질서를 원했던 프로이트와 달리 융은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동시성이라는 다분히 카오스적인 개념을 수용했습니다. 문학이나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A업 선장의 그 숨막힐 듯 융통성 없는 질서적 집착, 그리고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주인공이 거친 세상 속을 유연하고 야생적으로 헤쳐나가는 적응력을 딱 비교해보시면 단번에 느낌이 오실 겁니다. 고전 명작인 영화 폭력탈옥은 이 두 성향의 팽팽한 충돌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극중 주인공 루크가 난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무언가를 계획해 본 적이 없어 라며 카오스적인 본성을 온몸으로 뿜어낼 때 시스템을 대표하는 소장이 이렇게 선언하죠.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은 소통의 실패다. 질서와 카오스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오해의 순간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상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무한한 가능성을 위한 조화입니다. 지금까지 두 사고방식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쭉 살펴봤지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지금 어느 한쪽 편을 들자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다룬 원본 자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극과 극인 질서와 카오스, 이 두 가지 스타일을 하나로 조화롭게 통합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창의력과 어떤 위기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무한한 문제 해결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질서적 사고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예상치 못한 혼란이 닥쳤을 때 무작정 피하거나 싸우려 들기보다는 그 카오스를 좀 더 유연하게 끌어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카오스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오직 여러분만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 특별하고 독특한 재능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좀 더 당당해지셔야 합니다. 오늘 해설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본인이 질서와 카오스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느끼셨나요?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나와 완전히 정반대의 인지 스타일을 가진 사람에게서 어떤 걸 새롭게 배워볼 수 있을까요? 진짜 빛나는 탁월함은 어느 한쪽을 맹목적으로 고집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반대편의 장점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